네,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. 오늘의 사연 바로 또 읽어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사연의 제목은 예적금만으론 부족해요. 은행 고객에서 주주로입니다. 오늘은 또 금융주인가 보네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평소에 은행 창구에서 예적금 상품이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다 최근에 매달 카드 결제에 대출이자까지 줄줄이 납부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 돈들을 내가 투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게 제 거래 은행이자 익숙한 은행의 주주로 입성했습니다. 바로 KB금융인데요. 국내 대표 금융그룹이기도 하고 주가도 요즘 꽤 안정적인 편이잖아요. 게다가 이 종목은 고배당주로 유명해서 이 배당 시기만 되면 적금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더라고요. 찬바람 불 땐 금융주라는 말에 겨울이 다가오는데 뭔가 안전한 투자처가 될 것 같았어요. 제 매수가는 86,000원, 그리고 비중은 30%입니다. 근데 이 주식이 생각처럼 단순하진 않더라고요. 예적금이야 그냥 금액 넣고 기다리면 알아서 불어나지만 이 주식은 매일매일 가격이 출렁이는 게 참 마음을 졸이게 되긴 하더라고요. 특히 이 금융시장의 매크로적인 이슈나 정부 규제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내가 진짜 투자하고 있구나, 국내 시장 이런 거구나 싶네요. 그래도 KB금융은 국내 금융업계 1위라 믿음은 있습니다. 요즘 디지털 금융이나 ESG 경영 같은 새로운 사업도 키우고 있어서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느꼈거든요. 최근 KB금융의 흐름이 나쁘지 않잖아요. 경기 방어주로 꼽히기도 하고요. 제가 지금 익절을 하는 게 맞는지 더 봐도 될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. KB금융, 지금 사실 저는 이 금융주에 대한 관심은 좀 없는데 그런 저에게도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거든요. 지금 5년 동안 꾸준하게 우상향하기도 하고 이게 최근에 또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우선 시장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. 지금 한 2달 정도 올해가 남았는데 이제 남은 4분기 금융주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밸류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실망감이 좀 들려는 찰나에 이런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들이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KB금융과 함께 다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 또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에 좀 탄탄한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크게 흔들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게다가 아무래도 이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뭐 수익성이 좀 나빠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실질 금리가 그렇게 바로 뭐 적용이 되면서 수익성이 뭐 가파르게 나빠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게다가 이제 다른 은행주들도 하나둘씩 좀 이 정책을 좀 발표하고 있는 뭐 밸류업 정책을 좀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은행주들 사이에서 남아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게다가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온기가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게다가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이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 밸류업 기대감으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보였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이 상승세가 그러니까 상승 기울기가 조금은 좀 완만하게 좀 바뀔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막 계속해서 이런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당도 연말 배당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배당 전에 배당락까지는 그래도 이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게다가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뭐 크게 이탈이 나오는 흐름들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. 특히나 지금 뭐 금융투자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보여주게 되면서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 밸류업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좀 들어왔습니다. 물론 오늘 차익을 일부 내뱉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좀 단기적으로 한 10%, 그러니까 2자릿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이 바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 수급 주체들 자체가 좀 빠르게 빠져나갈 거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단기 차익일 뿐
아직은 매집 물량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좀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는 조금 편안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요즘 뭐 밸류업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기대감이 유효한 건 확실합니다. 은행주 수익성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계시네요. KB금융 외에도 지금 은행주들이 밸류업 정책들을 내고 있거든요. 온기가 이어질 것 같다. 예상하셨던 것처럼 배당락까지도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합니다. 다만 이 기대감만으로 지금 큰 상승을 이때까지 이뤄냈던 만큼 많이 올랐단 말이죠. 그래서 앞으로 완전 급격한 이러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사연 주신 분이 또 KB금융의 또 주주시잖아요. 근데 KB금융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오늘은 좀 많이 빠졌거든요. 오늘 또 은행주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4.75%나 빠졌어요. 자, 요번 이제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 구간인데 96,200원이었던 오늘 KB금융 가격 전략 어떻게 드릴까요? 네,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어제 두 자릿대의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 차익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, 근데 추세가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갭이 대략적으로 한 93,000원 구간에서 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93,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세가 좀 유지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, 그래서 지금은 앞서 이 은행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추세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어제 급등으로 인해서 단기 이평선과의 이격이 좀 발생을 했다. 근데 그 이격을 좀 축소하는 날이었다 정도로만 좀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5일 이평선이나 단기 이평, 10일 이평선과 같은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는 좀 살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, 또 특히나 지금 이 9만 원대 구간에 지금 20일 이평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차츰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오겠죠. 그래서 20일 이평선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.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93,000원 구간에 좀 맞물리는 구간에서 다시금 좀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또다시 이 10만 원대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가격대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10만 원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금 10만 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좀 홀딩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다만 10만 원을 다시 돌파했다가 또다시 이렇게 꺾이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좀 비중은 축소를 해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은행주들 자체가 올해 초부터 워낙에 우상향 흐름을 좀 많이 이어왔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. 그래서 9만 원에서 93,000원 구간 좀 체크를 해주시고, 만약에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전량 수익을 좀 챙겨두고 그 이후에 수급선인 60일선이라든지 혹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120일선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았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. 그래서 하루 정도는 이탈하더라도 좀 빠르게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가격대가 이평선이 바로 이제 120일선이에요. 그래서 그런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반등이 나온다. 그러면 또다시 재진입하는 관점. 이제는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KB금융 어제 급등이 나와서 그에 대한 차익 실현이 오늘 좀 나왔죠. 이 추세가 깨진 건 아니라서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93,000원을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. 아직 손절 타임은 아니다. 10만 원대 노릴만 하다라고 하고요. 이 10만 원을 만약에 돌파를 했다가 내려온다면 그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